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어떤 공식적 반일 국가죠. 그 정부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반일을 하는 그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어떤 이 반일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식적 반일 국가가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 거고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 왜 반일 감정이 이렇게 생겼나? 첫 번째 이유는 역사를 동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거죠. 1, 2차 세계대전 시대는 세계적으로 식민지 전쟁이 한창인 시기였어요. 뭐 딱히 뭐 2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하는 그런 전쟁들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왜 1, 2차 세계대전만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을까? 그거는 그거죠. 침략자 입장이었던 강대국들이 주도를 해서 강대국들끼리 크게 붙은 전쟁이기 때문이죠. 당장 뭐 학교에서도 보면은 일진이 빵셔틀 끌고 가서 지근지근 밟아준 거는 그냥 묻혀버리지만은 일진들끼리 붙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큰일이 되는 그거는 큰 일이 되잖아요. 뭐 큰 이슈가 되죠. 그건 일진들끼리 붙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말하자면 지금 독일 보고 전범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그 연합국이 어떤 나라들도 자기들도 상대적으로 미개하고 문명에 발달하지 못했던 약소국가에 들어가서 그 약소국가 지근지근 밟은 거는 자기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범이라는 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범이 된 거지, 전범이 악하기 때문에 전범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전범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전범이 된 건데, 한마디로 국제법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권리를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어쩌다 보니까 연합국은 선이고 뭐 추축국은 악이라는 이런 동화적인 절대선 절대악의 구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이제 한국의 그 1, 2차 세계대전이 뭐 한창이던 그 시기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일합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한일합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한일합방 자체는 더 전이죠. 이제 일제시대가 그때쯤이었던 얘기인데, 한일합방 같은 경우는 그냥 세계 정세와 시대상을 고려를 해서 세계사의 한 사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습득을 하고 차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면 되는 문제인데, 한국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종족주의적인 절대선, 절대악의 개념으로 일제시대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무엇보다 당시 피 터지게 싸웠던 연합국, 뭐 주축국들은 지들끼리 지금 실리 외교를 잘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참전국조차도 아니었고 당시 국토 내에서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한국인들만이 유일하게 그 시대를 갖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전히 깊은 앙심을 품고 있으며 그 앙심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실리까지 포기를 한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꼭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동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이 이유 이외에 두 번째, 이 이유가 크다는 거죠.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어떤 의도적인 반일 공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과 같은 이유라면은 반일주의자들이 반미도 함께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대체적인 반일주의자들은 지금 반미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왜 이 반일주의자들이 반미도 함께 하는 게 말이 안 되냐 하면은, 보세요. 1, 2차 세계대전을 성과학의 구도로 그 동화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은 한마디로 연합국이었던 미국은 선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리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근대사에서 한국을 크게 두 번이나 도와줬어요. 그쵸? 잠깐만요. 아,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 된 거는 미국의 일본의 원폭을 투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중공과 북괴의 기습 남침이 있었죠. 그리고 국토 전반적으로 크나큰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죠. 이게 6.25 한국전쟁인데 실제 1, 2차 세계대전 때는 한반도 내에는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질 큰 피해를 입었던 게 6.25 한국전쟁이잖아요. 이거는 중공과 북괴가 기습 남침을 했기 때문에 중공군과 북괴군에 의해서 한국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많은 인명들이 도륙을 당한 거고요. 근데 이때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진영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한국은 그때 공산화가 지금 됐을 겁니다. 뭐 근데 지금은 민주당 때문에 전쟁도 안 하고 알아서 공산화가 되는 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악의 제국인 일본이 싫다. 이런 유치한 동화적인 발상으로 일본을 싫어한다고 치더라도 그 일제시대를 끝내준 게 미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문에 일본이 싫다고 말을 할 거면은 일제시대를 끝내준 미국에 대해서는 무한 감사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반일 성향의 사람들 대다수는 지금 미국도 같이 싫어하는 이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상 자체가 어떤 세력의 인위적인 공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 세력은 바로 중국, 그리고 국내 친중 사대주의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한번 보면은, 조선시대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권이었죠. 그러니까 명과 청을 거치면서 계속 중국의 지배권이었는데, 이때 일청전쟁을 청이 패배를 했죠. 이때 이제 청이 패배를 하면서 한반도 지배권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전히 한반도 지배권에 대한 그 탈환에 대한 그 야욕이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 티벳은 위구르랑 중국은 티벳하고 위구르까지도 악랄하게 강제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티벳하고 위구르까지도 악랄하게 강제 합병을 한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은 아직도 이 팽창주의를 안 버렸죠. 중화 사상을 안 버렸고 마찬가지로 한반도 지배권 탈환에 대한 야욕도 안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벳을 합병한 그 논리가 뭐예요? 티벳을 합병한 논리가 청이 그 티벳하고 그 한마디로 뭐 이게 티벳이 청나라 속국 비슷한 그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청나라를 전신으로 한 이 지금 중공이 티벳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상한 논리 갖고선 지금 티벳의 지배권을 지금 얘네들이 여전히 이제 그 지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티벳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섬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제 국가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동맹을 했던 거는 동맹이자 뭐 형제 국가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청나라지 지금의 중공이 아니다. 그래서 티벳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중공이 그냥 강제 합병을 했죠. 네. 그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조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명청의 지배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 탈환을 하고 싶다는 야욕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좌파 역사가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퍼뜨렸어요. 일본은 한반도를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 애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중공이죠. 그러니까 뭐 중화민국은 내가 대만은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예. 하여튼 중화 사상 자체가 어떤 여전히 이제 한국을 자기들의 문화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중화 자체가. 한마디로 한반도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야욕을 가진 거는 중국이지 일본이 아닌데,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를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생각한다. 이런 적반하장급의 있지도 않은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일본인들 대부분은 그냥 자신들 나름대로의 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일본 애들이 한반도를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데 왜 자꾸 한다고 하세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오히려 한반도 재탈한 야욕을 가진 거는 지금 중화 사상과 중국 뭐 팽창주의에 찌들은 중국인데도 오히려 이게 일본이 그렇다고 여전히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인 것처럼 지금 엄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친중 역사가들하고 그 중국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어떤 이런 식으로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식의 그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해서 자꾸 가르친다는 거죠. 예. 이런 건 좋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친중 사대주의자들은 일제시대의 피해를 부풀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야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그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야욕까지 일본의 야욕인 것처럼 덤태기를 씌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반일 감정이 또 이제 친중 사대주의자들과 중국에 의한 반일 선동에 의해서 또 한국의 반일 감정이 이렇게 좀 뿌리 깊게 반일 감정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들고 싶은 이 이유는 이제 부적절한 경쟁 심리다. 부적절한 경쟁 심리 때문에 한국의 반일 감정이 계속적으로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부적절한 경쟁 심리도 1, 2번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뽕은 굉장히 혐오를 해요. 국뽕은 혐오를 하지만은 실질 국력과 내실은 제쳐놓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거는 싱가포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외관상 사는 모습, 그리고 문화 예술의 세련됨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근대화 수준 이것만 놓고 말을 하면은 내가 국뽕은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 가는 국가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 다음 가는 나라는 아니고,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실업률, 지금 좌파 정권 득세하면서 더 심해졌고,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까지 이뤘는데, 취업률이라던가 실질적인 사람들 교육 수준이라던가 민도 수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문화예술의 세련됨과 어떤 문명의 이기의 보급 수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보면은 한국은 일본 다음 가는 국가인 거는 맞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일본 다음 가는 그런 수준을 갖추게 됐냐 하면, 이것도 사실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또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일본과의 그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자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한테 좋은 문물을 받았으니까 고마워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데나 식민지 근대화론 있던 거 들이대지 마세요. 제발. 이것도 진짜 그런 건 진짜 내가 욕을 지금 할 수가 없어갖고, 이게 방송할 땐 욕을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욕은 안 할 건데, 여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친중 사대주의와 세국주의에 찌들어 있었죠. 그렇게 세국에 찌들어 있던 조선이 스스로의 의지로 일본의 영향 따위는 하나도 없이 근대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솔직히 여기서 왜 이렇게 일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지금 거부를 하는 거, 이게 왜 자존심인지 난 이해가 사실 안 가긴 하는데, 그냥 역사는 역사대로 팩트대로 그냥 있으면 그냥 기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로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이걸로 이렇게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이걸로 창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근데 여튼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일본의 영향 따위 하나도 없이 근대화됐다고 말씀을 하려고 해도, 애초에 이게 우리가 친동질 하다가 조선시대 내내 세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근대화하려고 했던 김옥균을 조선에서 스스로 죽이고서는 이거를 시체를 토막을내서 여기저기다 갖다 걸었잖아요. 다름 아닌 근대화하려고 했던 김옥균을 죽인 게 조선이잖아요. 예? 할 말이 없어, 이게. 우리가.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1500년대부터 이미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포르투갈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철포라고 부르던 이제 총기가 도입이 됐던 시기죠. 이미 150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서양식 근대 국가를 이룬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김치 먹고 한국도 라멘 먹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 이런 이상한 억가심정을 부리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또 설마 그 이상한 그 환빠 수준의 이상한 또 그 국뽕 역사관을 가지고 환타지 역사관을 가지고 조선이 일본보다 더 서양과 교류가 활발했고 먼저 근대화됐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국의 우월성을 주장을 해야지 그게 애국자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애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세계를 속일 수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세계를 못 속입니다. 우리만 병신됩니다. 세계를 못 속여요. 이런 거짓말 가지고. 응? 그냥 우리만 병신되는 거예요. 우리만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거듭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의 국뽕과 반일은 그냥 단순히 국내용이에요. 국내인들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가둬놓고 세계의 인식은 우리가 접할 수가 없고 인지를 못하도록 그걸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인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의 시각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국뽕을 주입을 해서 조선시대처럼 국민들을 그 세국된 그 한반도 안에 그 국민들을 그 세국 사상을 주입을 해갖고 조선시대처럼 한반도 안에 국민들을 딱 가둬놓고 개대주로 그렇게 부르기가 편해지거든. 그래야지. 여튼 간에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받았던 간에 그냥 우리도 훌륭하고 일본도 훌륭하다. 우리도 해녀가 있지만 일본에도 해녀가 있다. 근데 뭐 이것도 해녀 얘기도 예전에 좀 굉장히 구설수가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그 일본의 해녀를 사실 세계 유네스코에서 먼저 일본 해녀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한국 해녀들이 제주 해녀가 원조라고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이게 좀 약간 그 당시에도 프레임 이상하게 짜진 게 이게 그냥 일본이 뭐 제주 해녀는 가짜다, 한국 뭐 일본 해녀가 원조다, 막 일본 해녀가 이름이 뭐더라, 아마라고 하던가, 일본 해녀가 원조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 일본 해녀가 등재가 될 뻔했는데 우리나라 제주 해녀가 이제 먼저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주 해녀가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본이 제주 해녀를 누르고서는 이렇게 막 한국의 제주 해녀를 갖다가 막 한국의 해녀 역사를 지우고 자기의 해녀만 진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로비를 해서 유네스코를 속였다 이런 식으로 막 반일 괴담에 또 그게 이용이 된 거예요. 근데 실상은 보면은 일본은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그 해녀를 유네스코 등재 신청도 안 했어요. 그거 나중에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일본 해녀를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그 제주 해녀들 그 단체에서 반발을 해서 결국에 제주 해녀가 역사가 더 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해가지고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 이거는 뭐 한국 입장에서 잘 된 거죠. 잘 된 건데 그거를 그거를 그냥 좋게 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리고 심지어 일본 해녀는 유네스코 등재 신청조차도 안 했어요. 일본이 마감 기간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만 단독 신청을 해서 한국이 등재가 된 건데, 이거를 마치 왜 일본하고 경쟁을 했고 일본이 제주 해녀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일본 해녀는 가짜고 이런 식으로 유치한 대결 구도로 가냔 말이에요. 또 유네스코에 등재가 누가 됐던 간에 일본에도 해녀 있고 우리도 해녀가 있어요. 그거는 각자 아름다운 자기들 문화지.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대결 프레임하고 일본이 하지도 않은 제주 해녀 비하를 갖다가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결 구도를 하고 막 그걸로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냐고요. 예? 그 유네스코 쪽에서는 그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느 나라 해녀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여튼 그런 거 가지고서는 이상한 원조 논란 그런 것도 좀 그냥 쿨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 자꾸 싸움 구도로 가지 말란 얘기야. 여튼 그래서 우리의 해녀도 있지만 일본에도 해녀 문화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우리도 나전칠기가 있지만은 일본에도 비슷한 양식이 있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만 훌륭하고 일본은 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또 일본을 비하를 하고 한국은 국뽕을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선악 개념으로 이걸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해녀는 가짜다, 한국의 해녀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 칠기는 한국의 기원이다, 이런 거를 꼭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표독스러운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런 쪽에서 너무 표독스러워요. 예. 솔직히 나는 한국인들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말을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바로 맥주병부터 깨고 덤비는 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솔직히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리고 이제 치안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세계 기준에서 치안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양국 다 치안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죠. 자, 근데 뭐 이런 일들도 있었네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2019년에 아주 최근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음, 이런 거 뭐 일본 차 탔다고 염산 뿌리고 뭐 더 이거보다 무수하게 더 많죠. 테러 당한 거. 그리고 이제 일본 차 타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막 차에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이걸 뭐 데코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안 해놓으면은 테러를 당할까봐 막 굉장히 겁을 내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이 치안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 이제 조금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아직까지는 치안이 좋은 편인 나라인 건 맞죠. 근데 여기서 한국의 치안도 좋지만 일본의 치안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정도도 인정을 못해요? 왜 이것도 치졸하게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용과 같이 이런 그 야쿠자 게임 해보고 와가지고 현실과 구분도 못하면서 지금도 신주쿠 가면 야쿠자한테 칼침 맞는다는 둥 막 일본은 합법적으로 조폭을 용인한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괴담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어제인데 어제도 SNS에서 자칭 우파라는 분 한 분 차단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파건 좌파건 이렇게 좀 근거 없이 반일 부추기는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진작가 중에 이제 일본 밤거리 돌아다니면서 막장스러운 모습이나 범죄 현장만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쭈루루 게시를 하면서 뭐 일본 신주쿠는 막장 향락 문화와 범죄의 온상이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자칭 우파래요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코마극장이라고 이제 신주쿠의 유명한 장소였는데 거기가 지금은 없어졌고요. 코마극장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수집한 자료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옛날 사진부터 수집을 했으면 당연히 일본이라도 막장스러운 모습들이 있겠죠. 사건,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지금은 이제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데 예전에 한참 유흥가에서 새벽까지 술 먹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새벽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횟집에서 막 이렇게 사시미 칼로 사람을 찌르고 그 수조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그거를 바가지로 퍼서 아스팔트에 피를 쫙 씻어버리더라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예? 노상에서. 그러면서 길 가는 사람한테 뭘 보냐고 막 오줌장 놓고 조폭들이. 그리고 홍대나 신촌 이런 데서 홍대가 아니고 그때가 신촌에서 오히려 또 그런 일이 많았죠. 홍대는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었고 신촌 쪽에서 이제 근데 내가 이거 쓸 때 신촌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홍대로 했습니다. 그냥 홍대 어차피 같은 동네니까 홍대나 신촌에서 뭐 패싸움 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봤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태원은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태원은 뭐 걸핏하면은 뭐 저기 누구 다쳐가지고 막 앰뷸런스 실려가고 이랬던 동네였어요. 물론 거기는 외국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도 그만큼 그 뭐 비교적 최근까지도 굉장히 그 밤거리가 위험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에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 신축구에는 저런 거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녀와 봤는데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이 더 시끄럽게 굴더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의 신축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지가 이겨먹으려고 일본이 싫으니까 이겨먹으려고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가 우파라고 말할 자격이 없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재작년에 제가 신주쿠에 갔다 왔는데 그때 야쿠자들이 뭐 칙쇼 코노야라 뭐 이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씨발만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남자들 특유 그 욕 안 섞으면 대화 못하는 거 있죠 그거.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라고 이제 그 무슨 되게 싼 물건들 막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걸어놓고 뭐 파는 만물상 같은 그런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인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해요. 거기서 막 씨발 이거 사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나 한국인이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다니더만. 그 아키바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난 심지어 거기서 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 화상 통화를 하는 건지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뭐 방송을 하는 건지
스트리밍을 하는지 화상통화를 하는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가부키초다 이 씨발 것들아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지면서 지나가더라고요. 한국인 남자가. 이제 그게 이제 시노쿠보에서 그 가부키초 쪽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어요. 그 뭐 그 외에도 중국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바글바글바글 했고 주로 시끄럽게 구는 것도 그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 야쿠자가 칼질하고 다니는 거리면은 한국인들이 이런 자신감 있는 행동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전혀 없고 그 새벽에 혼자 댕겨도 뭐 건드는 놈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택시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새벽 3시, 4시까지 막 아침까지 술 먹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얌전해요. 일본 사람들 얌전하고 그리고 그 경찰들 뭐 그 오마와리상이라고 하죠. 순사들이 이렇게 순사라고 하면 또 씨발 일제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순찰 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골목마다 이렇게 좀 일정 거리별로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오마와리상들이. 그래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면 또 인사도 받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불신검문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또 일본 애들은 그냥 얌전하게 불신검문 그냥 응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씨발 뭐 내가 뭐 국민의 권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불신검문을 하냐 뭐 이런 거지. 이제 내가 직접 본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 굉장히 멋쟁이 남자였는데 그때 새벽 2시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좀 그 남잔데 여자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봤는데 이제 그 사람 이제 일본인이었는데 이제 새벽 한 2시 반쯤 됐나 2시 반쯤 됐나 근데 새벽에 되게 늦게까지 그 나도 이제 그때 그 내가 그때 신주쿠 그 가부키초 쪽에서 혼자서 맥주 한 잔을 하고 그 니시 신주쿠 쪽에 있는 그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뭐 걸어서 갈 만한 거리입니다. 걸어 갈 만한 거리인데 그 바로 나하고 한 2m, 3m 정도 이제 요 앞에서 그 사람이 가더라고. 근데 이제 되게 멋쟁이에요. 되게 멋쟁이고 이렇게 막 몸에 치장도 많이 하고 되게 그 멋을 부린 남자인데 그 사람이 앞에 가고 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불신검문을 당하더라고 순사한테. 근데 이게 그게 이유가 뭔가 대충 옆에서 들어보니까 가방이 이 사람이 이제 멋쟁이다 보니까 가방을 이렇게 맸는데 이게 약간 가방에 유니섹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도 좀 여자 핸드백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네 가방 맞냐고. 혹시 이거 백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에 소지품 좀 검사해 보겠다 했는데 이제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안에서 막 뭐 이렇게 여성용품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훔친 가방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 거기서 멍하니 듣고 있으면 좀 약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것 같아갖고 그냥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도 그때 행색이 그렇게 얌전한 행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머리도 약간 이렇게 나도 엄청 이렇게 그 약간 깍두기 머리가 차고 그리고 좀 어쨌든 걔들은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은 알아봐요. 그 사람도 대충 알아봐요. 일본인하고 한국인은 이게 얼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이제 그 한 100km 정도 나가고 일본에서는 그 거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한 8, 90km만 나가도 등치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일본 남자들은 비만이 많이 없거든. 근데 또 등치도 좀 큰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고 오면은 괜히 나까지 검문 당할까봐. 근데 검문 당하면 나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신분증도 여권밖에 없는데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빨리 지나왔습니다. 하여튼 여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거기서 신주쿠에서 칼침 맞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 그냥 여튼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 정도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 정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왜 꼭 한국은 치안이 좋지만 일본은 치안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날조를 해서라도 일본은 비하를 하고 한국은 이렇게 국뽕을 주입을 하려고 이런 냄새나는 짓거리를 계속 하시냐고요. 이게 한국인이 잘나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정말 치안이 안 좋은 나라를 말하고 싶으면은 막 진짜 치안이 안 좋은 후진국들을 자료를 갖고 오던가. 왜 치안이 좋은 편인 일본에서 집요하게 범죄 현장만 사진만 찍고 다니다가 그 범죄 현장 사진을 물론 그 사진 작가분은 그냥 삶의 현장을 찍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왜 그런 사진을 갖고 와서 이것 보세요. 일본은 한국보다 치안이 나쁩니다. 이런 걸 증명하냐고 하냐는 거죠. 이 의도 자체가 불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걱정하기 전에 자국 내, 한국 내, 우리나라의 범죄나 사고, 자살률 이것부터 낮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마 진짜로 일본이 한국보다 무질서하고 일본이 미개하고 막 이런 일본인의 국민성이 한국인들보다 비이성적이고 범죄가 넘쳐나는 위험한 국가다. 설마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여튼간에 이제 본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생기는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2차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 시절에 그 당시 시대상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를 선악의 대립으로 동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과 친중 사대주의자들의 한반도를 중화 지배권으로 되돌리기 위한 어떤 반일 친중 공작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경쟁심이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